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채널의 이지영입니다. 저는 비뇨의학과와 가정의학과를 오가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진료실이라는 공간은 참 묘한 곳입니다. 어디 가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이야기들이 가장 솔직하게 오가는 곳이니까요. 오늘은 특히 60대, 70대를 지나고 계신 중년, 노년 부부들을 위해 조금 특별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혹은 서로의 변화된 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의 열정과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작 그 방법이 아내에게는 기쁨이 아닌 고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 경험상 진료실을 찾아와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여성 환자분의 70% 이상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 남편이 다가오는 게 이제는 무서워요. 사랑받는 느낌보다는 아프고 쓰라린 느낌만 들어요.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남편 기가 죽을까봐 꾹 참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화된 여성의 신체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소통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 남성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오해를 바로잡고 어떻게 하면 나이든 아내와 진정한 몸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성의 몸이 50대의 갱년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하는지 남성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 여성의 생식기 조직은 매우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마치 촉촉했던 피부가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르는 것과 비슷하죠. 젊었을 때는 강한 자극이나 빠른 마찰도 쾌락으로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얇아진 점막에 가해지는 강한 자극은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것 같은 통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은 여전히 강하게, 빠르게, 그리고 핵심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야만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구강을 이용한 애무를 할 때 이런 실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남성분들은 흔히 클리토리스라고 불리는 음액이 여성 쾌락의 유일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시작되자마자 마치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듯 그곳을 향해 혀를 내밀고 강하게 빨아들이거나 반복적으로 문지르는 행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접근입니다. 음액은 남성의 귀두보다 신경 말단이 훨씬 더 밀집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신경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받으면 쾌락이 아니라 날카로운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찬물을 갑자기 끼얹으면 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아내의 몸은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골반 근육을 긴장시키고 다리를 오므리게 됩니다. 남편분들은 아내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줄 알지만 사실은 몸이 아파서 피하는 무의식적인 거부 반응인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성의학 분야의 권위자인 박 교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년의 성은 스포츠가 아니라 명상에 가까워야 한다라고요. 젊은 시절의 성관계가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성관계는 서로의 천을 나누고 위로받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성분들의 접근 방식도 공격에서 탐색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클리토리스라는 작은 점 하나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영역, 즉 숲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쾌락을 느끼는 신경은 음핵이라는 돌출 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대음순, 소음순, 그리고 질 입구로 이어지는 주변 조직 전체에 신경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이 주변부를 부드럽게 건드려 주었을 때 우리 뇌는 서서히 긴장을 풀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간접 자극의 미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아내의 몸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핵심으로 들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노크도 없이 남의 방에 불쑥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신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몸의 문이 열리고 윤활액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성분이 너무 서두르거나 기계적인 반복 동작만 계속한다면 여성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해소의 도구가 된 것 같은 서글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위축은 즉각적으로 신체 반응을 차단해버립니다.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그 어떤 자극도 쾌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느림과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께 항상 제안하는 첫 번째 솔루션은 속도를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늦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혀나 입술을 사용할 때도 강한 근육의 힘으로 누르거나 문지르지 마시고 마치 깃털이 스쳐 지나가듯 혹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듯 아주 약한 압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세한 자극이 뇌신경을 더 예민하게 깨우고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거친 파도보다는 잔잔한 물결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남성분들이 혀의 힘을 빼고 속도를 늦추고 아내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뻣뻣하게 굳어있던 아내의 몸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남편의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호흡입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의 호흡을 맞추는 동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고 근육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긴장감이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남편이 긴장하고 있는데 아내가 편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천천히 내쉬어야 합니다. 따뜻한 날숨이 아내의 민감한 부위에 닿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도 천과 숨결만으로도 충분히 교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처럼 기술적인 테크닉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당신의 몸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아내의 몸을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깥쪽입니다. 바로 대음순 주변과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곳은 비교적 피부가 두껍고 덜 예민하기 때문에 여성이 경계심을 풀고 남편의 손길에 익숙해지기에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처음부터 혀를 사용하기보다는 입술의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도장을 찍듯이 지그시 눌러주거나 가볍게 쪽소리를 내며 입맞춤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노크입니다. 나 이제 들어갑니다. 준비되었나요? 라고 몸에게 말을 거는 신호인 셈이죠. 이 과정에서 아내의 손을 잡거나 눈을 맞추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성적인 행위 이전에 정서적인 유대감을 먼저 쌓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바깥쪽을 탐색했다면 이제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시선을 옮겨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아직 핵심 부위인 클리토리스로 바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소위 중간 지대라고 불리는 곳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소음순 안쪽과 질 입구 사이, 이 구역은 점막이 매우 얇고 신경이 예민하게 분포된 곳입니다. 이곳을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혀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혀 끝을 뾰족하게 세워서 강하게 찌르듯이 자극하시는데 이것은 여성에게 간지러움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뿐입니다. 혀를 넓게 펴서 마치 부드러운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전체 면적을 이용해서 천천히 쓸어내려야 합니다. 속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려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때 아내의 반응을 살피면 골반이 살짝 들썩이거나
호흡이 조금씩 가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확실한 청신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클리토리스, 즉 음핵 근처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곧바로 음핵의 정중앙을 공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음핵의 머리 부분인 귀두는 신경이 너무 과밀하게 모여 있어서 직접적인 마찰이 가해지면 쾌락의 한계치를 넘어 고통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대신 주변부 돌려 깎기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중심부가 아닌 그 옆면 혹은 위쪽의 덮개 피부 위를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이 중심부를 직접 건드리는 것보다 주변부를 은근하게 자극했을 때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마치 산 정상을 바로 정복하려 하지 말고 산 둘레길을 천천히 산책하듯이 주변을 맴돌아야 합니다. 이런 간접적인 자극이 지속되면 여성의 뇌는 언제 중심에 닿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 기대감이 쾌락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 번째 요소가 바로 조절된 호흡의 활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을 넘어 하나의 훌륭한 애무 도구가 됩니다. 입술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입김만을 아내의 예민한 부위에 불어넣어 보세요. 피부에 직접 닿는 물리적 자극 없이도 온도 변화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엄청난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의 호흡 리듬에 맞춰 여러분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박자를 동기화시킨다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듯한 깊은 일체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다섯 번째 기술은 바로 전략적인 멈춤입니다. 남성분들은 흔히 멈추면 분위기가 깨진다고 생각해서 쉴 새 없이 움직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쉼표가 없는 음악이 소음이 되듯이 여백이 없는 애무는 노동이 될 뿐입니다. 한창 자극을 주다가 잠시 멈추고 5초에서 10초 정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짧은 정적의 시간 동안 여성의 신경계는 방금 받은 자극을 뇌로 전달하고 다음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감각을 재정비합니다. 이때 밀려오는 기대감과 애타는 마음이 오르가슴으로 가는 길을 훨씬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움닫기인 셈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법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노년 부부들이 이 방법을 통해 잃어버렸던 신혼의 불꽃을 되찾으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살이 되신 이창수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40년 차인 두 분은 사이가 참 좋으셨지만 잠자리 문제만큼은 늘 평행선을 달리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아내를 위해 인터넷에서 본 화려한 기술들을 시도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분은 몸을 웅크리고 피하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정성이 거절당했다고 느껴 서운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창수님께 처방해 드린 것은 비아그라 같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속도를 늦추고 중심을 피하라는 행동 처방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혀가 아닌 입술로 먼저 시작했고 직접 닿기보다는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멈추었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창수님은 다음 진료 때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을 부르르 떨면서 제 머리를 감싸 안더군요. 우리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김찬수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 성격이 급하셔서 부부 관계도 속전속결로 끝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내분이 폐경 이후 통증을 호소하며 잠자리를 거부하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김찬수님께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숨을 쉬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빠른 동작 대신 천천히 호흡하며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바꾸자 아내분의 몸이 긴장을 풀고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분은 나중에 저에게 따로 오셔서 남편이 나를 소중한 보석처럼 다뤄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의 핵심은 더 강한 힘이나 현란한 기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느리게 가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여유와 배려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통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즉시 멈춰야 하는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애무 도중에 아내가 어깨를 잔뜩 움츠리거나 허벅지에 힘을 주어 다리를 꽉 오므린다면 이것은 100% 불편하다는 신호입니다. 또 호흡이 깊지 않고 얕아지거나 숨을 멈춘다면,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뺀다면 지금 자극이 너무 강하거나 아프다는 뜻이니 즉시 강도를 낮추거나 멈추셔야 합니다. 반대로 계속해도 좋다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가 골반을 위로 살짝 들어 올리며 여러분 쪽으로 밀착한다면 이것은 가장 확실한 긍정의 표시입니다. 호흡이 깊고 느려지며 낮은 신음소리를 내거나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면 지금 그 리듬과 강도가 딱 좋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바꾸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해 주십시오. 많은 부부들이 이런 신호를 놓쳐서 엇갈리게 됩니다. 남편은 좋아서 소리 지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파서 낸 비명이었다거나, 아내는 좋아서 몸을 비틀었는데 남편은 싫어서 피하는 줄 알고 멈추는 시기죠. 그래서 저는 부부 환자분들에게 두 분만의 신호 체계를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말로 하기 부끄럽다면 간단한 손짓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손등을 2번 톡톡 치면 조금만 천천히 손을 꽉 잡으면 지금 딱 좋아요 같은 약속을 정하는 것이죠.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천천히 공들여서 했는데도 아내가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하면 어쩌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닫혀있던 감각의 문이 열리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차가울 때 시동을 걸면 예열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반응이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단계보다 더 앞 단계로, 즉 더 부드럽고 더 넓은 범위의 자극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2배로 늘려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몸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각 단계마다 몇 분이나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5분이면 충분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아내의 표정과 몸짓입니다. 시간에 쫓기듯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그 순간 자체를 즐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성분들 중에는 이런 대화를 아내와 나누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먹고 무슨 주책이냐 라고 면박을 당할까봐 겁내시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침실에서 혹은 거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예전에 내가 어떻게 해줬을 때 제일 좋았어. 혹은 내가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가장 부담 없이,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부부가 함께 시청하시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제3자인 의사의 객관적인 설명이 아내분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보, 이 의사 선생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 라고 가볍게 제안해보세요. 함께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훌륭한 전이이자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야,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누구나 기억하기 쉽게 4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침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4가지 열쇠는 바로 리듬, 경로, 매엄금, 그리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리듬입니다. 단조롭고 기계적인 반복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규칙하면 상대방이 불안해합니다. 마치 잔잔한 자장가나 파도 소리처럼 느리고 일정하며 부드러운 박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박자가 일정할수록 여성은 그 리듬에 자신의 호흡을 맞추기가 쉬워지고 몸을 온전히 남편에게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여러분의 혀와 입술이 악기가 되어
아내의 몸 위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열쇠는 경로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목적지로 직행하지 마십시오. 허벅지 안쪽에서 시작해서 대음순의 입맞춤으로 그리고 소음순의 윤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한 뒤에야 비로소 클리토리스의 주변부로 가는 경로를 지켜주세요. 이 우회로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감각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계단과 같습니다. 몸이 서서히 달아오르며 쾌락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필수적인 예열 과정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 멈춤의 미학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숨이 더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음악에서도 음표 사이에 침묵이 감동을 주듯이 애무 중간중간에 의도적으로 동작을 멈추는 공백을 두십시오. 그 짧은 순간 동안 아내의 뇌는 방금 느낀 쾌락을 되새기고 다음 자극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 기다림이 흥분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순서입니다. 클리토리스의 직접적인 자극은 가장 나중으로 미루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 써야 효과적인 법입니다. 너무 일찍 혹은 너무 자주 자극하면 신경은 금방 피로해지고 무뎌져서 오히려 불쾌감만 남게 됩니다. 최고의 만찬을 위해 디저트를 남겨두듯이 직접적인 자극은 마지막 절정을 위해 아껴두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비결은 서두르지 않는 차분함, 그리고 아내를 관찰하는 세심함에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60대, 70대 환자분들이 가끔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웁니까? 이제 다 늙어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큰 소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적기입니다. 물론 우리 몸은 20, 30대 젊은 시절처럼 빠르고 폭발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미 가져다주는 성숙함은 젊음이 줄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귀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듣고 느끼고 서로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여유와 깊이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퍼포먼스였다면 노년의 성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하는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차분함과 부드러움을 채울 때 부부관계는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 영적인 교감의 단계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함,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깊은 유대감 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기술들을 더해 보십시오. 천천히 쓰다듬는 손길, 서로의 숨결을 나누는 호흡,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잠깐의 멈춤, 이 사소해 보이는 동작들이 꺼져가던 부부 관계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쾌락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강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리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자신의 속도를 버리고 아내의 리듬을 존중해 줄 때 아내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때 비로소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밤 쑥스러움을 조금만 내려놓고 아내에게 따뜻한 손길을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제2의 신혼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60대 이후의 친밀감은 닫혀가는 책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롭게 쓰이는 아름다운 재발견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부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우리 부부는 이런 점이 고민이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골라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건강한 하루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의사 이지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